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광명 뉴타운 10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서는 일단 5개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16구역, 그리고 15구역, 14구역, 2구역, 그리고 요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10구역, 총 5개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자, 고시문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발제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2019년도 3월 29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그 광명시장이 일단은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의 위치라든가 면적, 종류, 명칭,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정말 중요하죠? 2019년 3월 29일.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자, 요지. 그래서 이제 그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자, 건폐율, 연면적, 그리고 이제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용적률은 19역은 286.56%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용적률은 굉장히 높게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높이는 83.42m예요. 그리고 이제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가 19역은 1051세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부대 복리시설이 갖추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고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은 그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 주택 규모별 그 평수가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되는 그 규모별 그 평수가 그 세대수 숫자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은 총 502세대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류 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분양 신청이라든가 그 분양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자, 아파트를 딱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그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로 좀 물건을 빼놔요. 그랬을 때 보류지는 한 10가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은 486가구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19역 앞으로 한번 노려보실 만 하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이제 세대수는 53가구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철거 예정 시기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 등의 기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적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자, 재건축하고 좀 달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반 시설이 일단 갖춰진 상태에서 자, 아파트만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익적인 가치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변에 뭔가 그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지만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구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라든가 또는 학교, 공원 같은 것들을 이제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자, 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조합원들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재건축과 달리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과이익 환수가 적용되는 그 재건축이냐,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재개발이냐. 나중에 자, 인풋 대비 아웃풋, 자, 수익률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19역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 부분이 많이,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가 많이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 정비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없어지는 도로 이전에 봤고요.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도로,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게 하나 생겨요. 일단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공원들, 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공공이.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19역을 살펴보기 전에 광명시 자체에 아파트 실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자 5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랬을 때 지금 2018년도 7월, 8월에 굉장히 그 실거래량이 많이 실렸었다. 이때가 가격이 가장 좋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8월 28일 날 그 광명시가 자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그 전국적이죠. 이거는 예, 9.13 대책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자,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급감.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예,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광명시 그러니까 광명이 제일 먼저 조정받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 또는 이제 실거래량 또는 실거래 가격 굉장히 조정이 좀 많이 된 지역이 자, 그리고 먼저 된 지역이 광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월,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왔죠. 그랬을 때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거래량이, 자, 지금 최근 3년간 봤을 때 가장 저점이더라.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 아파트 실거래 가격입니다. 위에는 거래량이고요. 아래는 실거래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3년간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자 거래가 이렇게 줄게 되면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꺾였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전혀 실리지 않은 광명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자 3분기죠. 3분기 때 자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렸어요. 그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7, 8월 달에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6년도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가격은 살짝 오르고 살짝 내리고 그러면서 탄탄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시면 급등한 거예요. 급등. 자, 급등을 했는데 자, 가격이라는 건 계속 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급등. 자, 여기서 보시면 급등을 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보면 자,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자,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고요. 자,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지금 약간 약세 시장인 건 맞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줄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요 우리 광명시 실거래 가격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이 일단은 자, 어디까지 될 것이냐, 또는 뭐 앞으로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걱정 되게 많으신데, 자,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락의 크기라든가 자, 하락의 자, 시기,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동네냐, 아니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동네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직도 조정이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래는 바닥이고, 자,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광명시는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전반적으로 자, 1억 원 정도는 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의 크기 또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천에서 1억 정도는 지금 조정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자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2억까지 빠진 주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자, 2억까지 그 조정된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경매로 인해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뺀 그 낙찰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약 2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뉴스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한국경제신문 자 땡땡땡 기자님과 연락도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인터뷰도 조금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의도한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광명시의 몇몇 부동산에 자 유명하신 공인중개사분들과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철산동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사가 조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뭐 좀 각설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광명동 아파트 외지인 거래 비중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2018년도 4월 굉장히 쭉 가다가 보시면은 2018년도 7월 달, 8월 달에 자, 외지인, 자, 광명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자, 광명에 주택을 사러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자 우리가 아까 투기가해지고 그 다음에 그 9.13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조정받고 자 가격적으로 하락한 지역이 광명이라는 거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1월부터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가격이 저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가격 폭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외지인의 비중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인데 제가 보면은 돌이켜 보면 1월 달, 2월 달에 거래됐던 뭐 광명 뉴타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9역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1월 달, 2월 달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앞으로 신축이 됐을 때 미래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자, 1월달, 2월달에 매입하는 프리미엄 또 조합원 공급가를 더했을 때 아파트 지금 미래의 아파트 가격을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11월, 12월에 그 저점, 그러니까 가격이 이때부터 외진이 다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해서 이제 2월 달이 지나고 나니까 좀 거래가 됐어요. 물건들도 금매들도 많이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가가 약 2천만 원 정도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입주, 그러니까 이주 물량이 지금 5개 구역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5개 구역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조금 경쟁적으로 자 프리미엄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금매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지금은 좀 빠지니까 2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4월 시점에서는 좀 상승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명시 그 동별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예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는 하안동, 철산동, 자 광명동, 소화동, 일직동이 있는데 일단은 신축 아파트가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좋았던 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호도를 따졌을 때 전세 세입자든 자 매매 그 실거주자든 자 구축보다는 선호하는 게 신축입니다. 그랬을 때 광명시에서는 일직동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동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산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그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철산 저층 주공 아파트. 그래서 주공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파트 때문에 좀 연수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직동에 있는 KTX역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산동에 있는 뭐 레미안자이라든가 트레지움이라든가 또는 그 철산 푸르지오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평균 하안동 같은 경우에 25.9년, 자 그리고 철산동은 23.1년, 그리고 광명동은 17.7년, 그리고 소화동은 1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직동 KTX 단지는 지금 현재 태영대 시형 같은 경우는 내년 2020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신축인 지역이 일직동인데요. 이제 향후에 철산동의 재건축,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철산주공 4단지 들어서게 되면 신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동, 자 광명동에 광명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안동 아파트, 자 철산동과 광명 뉴타운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플러스 연도가 더욱더 자 오래된 아파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동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20년이 자 가까워지는 단지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품성이 좋은 자 5년 이후에 그러니까 5년에서 7년차 아파트가 될 텐데요. 향후에 광명시의 그 판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실거주든 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 제가 여태까지 조사해보고 여태까지 그 뉴타운이 들어서거나 좀 이런 도심이 좀 뭔가 변화가 되는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주 그러니까 실거주든 그 전세 세입자든 신축으로 좀 이동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그 일직동 같은 경우에도 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2년 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차가 안 돼서 가격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도래된 그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일직동을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자 이제 푸르주 아파트가 2년이 곧 다가와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 자 거래 실거래가를 보시면서 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실거래가가 뜹니다. 진짜가 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동 미래를 한번 보시면 그리 5년간 그래프예요. 광명동에 자 광명시가 아니라 광명동입니다. 지금 19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광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고요. 광명동 지가 변동률은 일단 14년도부터 꾸준히 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자, 주택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건물 이전에 자, 토지라는 게 있죠. 그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사람이 이쪽에 얼마만큼 자,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상품성이 있는 또는 지역적 가치가 있냐 또는 개발 호재가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광명시의 광명동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은 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랬을 때 지가가 상승한다는 건 이 지역의 내재적 가치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월곡 판교선 또는 광역시설인 그 KTX역도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도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뭐 서울에 웬만한 그 경전철 노선이라든가 이제 그 중전철 그 연장 노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월곡판교선, 신안산선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고요. 이 노선이 지나가는 일대에 주택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기회가 더 클 거예요. 실투금도 맞을 거고 내 집 마련하시기에도 적절한 금액대의 주택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명동은 앞으로 그 치흥 광명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일자리라는 게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광명시가 지금 32만 인구를 지금 갖고 있는데 향후에 자 50만이 넘어가는 그 광명시가 됐을 땐 대도시죠. 그랬을 때 광명시에서도 지금 50만 인구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할 텐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일자리로 인해서 그 주거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보금자리가 필요하겠죠. 그 보금자리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의 시흥시라든가 또는 입지적 조건이 광명보다는 좀 떨어지죠. 또는 안산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부천 그 시흥시죠. 예, 시흥시 뭐 은계지구 이런 쪽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지금 광명시가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뭐 제가 동영상 곳곳 뭐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그 입주 물량이라든가 또는 그 가격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19역, 지금 광명뉴타운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19역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역 중에 하나지만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는데 거주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구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9역 살펴보기 전에요. 광명 뉴타운 가운데로 7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7호선 지금 요렇게 그 제가 별표로 그려드린 이 부분이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해당 지역이 그 19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19역의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두 정거장이고요. 19역 딱 이 정도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도보로 이동해서 19역에까지 도착하는 데는 약 12분 정도 걸려요. 제가 실제로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12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에서 19역까지는 한 그 정도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쪽 19역에 좀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 요즘에는 아이들 학군들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초품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인근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교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도보로 12분, 버스로는 두 정거장, 7호선을 이용해서 인천권이든 또는 강남권으로, 또 가깝게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까지 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그랬을 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괜찮은 가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뭐 적지 않습니다. 1000세대가 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반 아파트 이군건설사가 유일하게 그 광명뉴타운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반 아파트가 들어간 여기 광명 KTX역 단지를 보더라도요, 가격 잘 나가고요. 아파트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요쪽 그 바로 인근에 그 해모로 이연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눈여겨보던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2019년 3월까지의 자 전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파란 선은 자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그래프.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 꾸준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됐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좀 벌어졌고요. 요 시기, 그러니까 작년 7월, 8월 요 시기에 약간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난 이 해무로 이연 아파트 갭 차이가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탄탄해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미분양도 많았고요. 하우스 푸어 얘기도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세가는 꾸준하게 탄탄하게 간 이 아파트가 인근에 있고요. 또 가격적으로 보시면 꾸준하게 탄탄하게 올라간 그 해무로 이연 바로 옆에 있는 19역이 그 19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9역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 해무로 이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년 차, 또는 14년, 그러니까 13년 차 정도 전후해서 그 조금 이제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가 19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해무로 이연 아파트 굉장히 살기 좋고요. 아파트 단지 가보면 굉장히 크고, 또 단지 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인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아파트가 저 바로 해무로 이연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탄탄하게 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매가로는 지금 5억 7천부터 5.7억부터 지금 6억 6.1억, 그러니까 6억 1천까지 자 매매 가격, 그러니까 현재 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이 5억 7천과 6억 1천 이 사이에 저층과 중층과 고층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질 거고요. 자, 초등학교를 좀 내려다볼 수 있냐, 또는 아파트 입구 쪽에 있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대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19형 아파트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지금 한 34평 기준으로
예, 지금 1.5억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공급가는 4.4억입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가격을 한번 더해보면 5.9억이에요. 5.9억.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적 가치가 있고 신축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서 자, 5.9억이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니까 이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지나가고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 그러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뭐 자금상 또는 이쪽 강명이 앞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지금 이런 아파트들 지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19역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해무로 이은 아파트,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를 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가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역 살펴보시면 이제 조감도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광명 7호선 역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그 광명 KTX역 그 쪽으로 이제 광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남서향, 남동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34평형, 요 파란색들이 34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평형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30평형은 이쪽, 여기, 예, 이쪽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59제곱미터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치든 방향이든. 그리고 이쪽이 총 1051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규모로도 적정한 그 세대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조합원 숫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합원 숫자 대비 자 일반 분양을 고려했을 때 예, 괜찮은 그 19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 광명 19역 예, 관리 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자 1구역, 5구역, 자 4구역 순서로 관리 처분 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예, 몇몇 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명은 굉장히 거래량도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면 실거래가도 낮아지고요. 근데 인근의 전반적인 아파트들 급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고요. 자, 이 조정기가 어느 언제까지 조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광명시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물량,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가격적인 면을 따져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도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한 이맘때 자 가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급등했던 그 프리미엄들 예, 다 뱉어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인천이라든가 또는 수원과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상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서울 지역에 인풋 많이 들어가고요. 아웃풋 나오는 걸로 따져보면 광명뉴타운 인풋 들어가는 거 좀 적게 들어가요. 아웃풋 나중에 나오는 거 미리 계산을 해보면 자 어찌 보면 광명뉴타운이 먹을 게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일부 지금 이런 단지들이 꼭 광명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성남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기권에도 유망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 살펴보시면 정말 좋은 물건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고 적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19역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예, 좀 살펴봤는데 예, 어떻게 좀 짧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길어지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인데 저 오늘도 뭐 광명시청에서 그 교육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유명하신 분, 예, 뭐 고박사님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그분께서도 광명뉴타운 굉장히 미래가 밝다. 예, 굉장히 그리고 예, 미래적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예, 지금 물론 전국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도 광명은 괜찮더라. 앞으로 미래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보는 방향이 뭐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분위기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규제적인 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은 그 직격탄을 맞은 데가 광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지인의
그 들어오는 시점들을 다 보게 되면 1월달, 2월달 저점 때 조금 투자라는 것 또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자 상담을 받고 이렇게 또는 그 조언을 받아서 그 직장 가시면 여기 기아 자동차도 있어요. 기아 자동차 분들도 자 지금 광명 뉴타운 사야 된다. 너 사라. 자 광명에다 집 마련하는 게 너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또 얘기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에도 그 매수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1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보다는 일단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1월달, 2월달에 일단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다가 물건이 어느 정도 빠지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좀 가격 상승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다시 조금 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로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저평가된 19형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